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행권 영업전별 한도 규제 이런 데 부동산이 간다고? 8월 19일자 뉴스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점점 은행권 영업전별 한도 규제, 이게 뭔가요? 이 총량 규제, 과거에 2021년이었던 거 22년에 계속 헷갈립니다. 네. 저기 가니까 은행 한도 다 찼대, 거기 대출 안 된대, 그래서 다른 은행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 대출 총량 규제하고 관련된 내용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스트레스 DSR 요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이미 간접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6월 25일자 뉴스, 요 뉴스 제가 지금 5번째 가지고 옵니다. 올해 대출 억제할 거다, 대출 억제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대출 증가치 목표를 22.5%로 잡았는데 그것을 이미 초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출해 가지 마라. 어떤 정책으로 나옵니까? 금리를 올리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많이 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지금 막차라고 생각하니까 이 막차가 부동산에 있어서 막차는 늘 끝이 좋지 않았다. 아무튼 지금 막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은행권 대출한도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가 지금 제일 높았던 금리 기준으로 잡으면요, 요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 지금은 한 3.5% 정도. 요 두 개의 차이가 1.5%라는 말입니다. 요 뉴스에서 보시면요, 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지금 금리는 3.5% 수준이지만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요 가산치를 지금 25%를 주고 있는 1단계 상태입니다. 그러면 1.5%에 25%니까 4분의 1, 대략 한 금리 0.4%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 효과? 이 정도는 약발 별로 안 먹히죠. 근데 2단계가 시행되면 50%, 0.75% 정도 금리가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내년 되면 2025년 되면 분위기 좋아질 것 같나요? 3단계가 시행되면요, 기준금리가 2.5%로 떨어져도 시중금리는 4%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 금리까지 여기 가산이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2.5% 금리대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4%, 5%, 1%? 아마 그래도 4% 초중반대 금리 정도 체감. 대출 한도가,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많이 오르고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행들 금리 올린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 압박이 스트레스 DSR을 무력화. 사실 금리를 0.8% 올렸던 것은 또 요 한 달 상간에 올렸잖아요. 이미 스트레스 DSR 간접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요 자료는 보실 필요 없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전월세 수요자가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빵꾸가 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이 줄어들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매매 거래가 늘어날 때는 전월세 거래도 같이 늘어나면서 같이 불 붙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과거와는 다르다. 전라도 지역 면 단위로 하나씩 있던 학교가 이제는 군의 학교가 몇 개 없을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학생 수 줄어드는 거 정말 뼈아프게 대비해야 됩니다. 경남 합천 여기 영상 테마파크라고 가보셨나요? 요거 영화 밀정의 한 장면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이 한산한 거리의 모습, 요걸 나타내는데요. 아마도 밀정의 배경이었다면은 거의 일제시대까지 건너갈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 지금 2024년. 뭐가 다른가요? 불빛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애청하는 강호발님 영상의 한 장면인데요. 요 창원의 번화가의 금요일 불금 오후 9시경의 모습입니다. 사람 줄어들고,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 제가 위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 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때가 50대 50대 이쪽이 연체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허리 층이고 이 중간을 이 지탱해 줘야 되는 이런 층에 연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연체율이 높다. 연체율이 높다는 말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영업자 위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8월달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와, 아니더라. 제가 어제 고기를 구워 먹으러 한번 갔는데 엄청 큰 식당에 사람들 정말 밀고 다닐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테이블이 한 60개 정도 되면은 6개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부터 해서 알바 그리고 주방까지 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돼 보였어요. 이 뉴스 제목만 보시겠습니까? 무주택자들 정부가 내 집 마련 방해. 밑에 내용을 안 보고요. 밑에 내용을 안 보고 요 내용만 보면은 와, 또 집값 봐. 정부 봐라. 또 집값 올리는 정책 내놓는 거 봐라. 이렇게 욕할 법한데요. 내용을 보면은 금리 올린다. 그럼 무주택자들 집 못 사게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금리 올리면 제일 크게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이미 기존에 대출 받아놓은 이 사람들. 한 달에 연이자가 200만 원이 오릅니다. 한 달에 연이자가 200만 원. 한 달에 가요. 한 달 만에 연이자가 200만 원 오릅니다. 200만 원이면 한 달 평균 한 17만 원이라고 해요. 한 달 평균 17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 세 번 갈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 세 번. 그 전에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금리 올라? 한 개도 안 무서워. 집 사면 돼. 한 개도 안 무서워. 뭐 외식 한번 줄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분위기가 외식이 뭐지?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줄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알리 이용하실 때 링크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도 물량 55,000. 내일 되면 한 56,000. 뭐 희한합니다. 부산이 매도 물량이 안 줄어요. 서울이 가니까 우리도 갈까? 그 영상 제목 보시면은 제가 끝에 영상 제목에 끝에 물음표를 달아 놓으면은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정말일까? 라는 그런 물음표입니다. 서울은 지금 한풀 꺾여고 있어요. 이제 부산이 가야지. 근데 갈 수 있는 환경이냐? 55,000개. 전세 9,500, 월세 7,500. 거래량 215건. 무진장 많은 거죠. 제가 서울 거래량을 오늘 못 가지고 왔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부산이 700개, 대구가 600개, 서울이 1000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0일자 기준으로. 자, 이 상태로 간다면 밑에 위에 다시 쓸게요. 대구 600, 부산 720, 서울 1000개. 이 상태로 가서 월말까지 이르려면 대구는 300, 한 2,000건 정도 거래량이 마무리될 거예요. 부산은 몇 개? 2,600개. 4배 조금 안 되죠. 서울을 좀 많이 잡아서 4배로 잡으면 거래량, 서울의 8월 거래량은 4,00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미 스트레스 DSR은 9월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미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스트레스 DSR의 간접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아니,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럼 서울의 7월달, 이거 8월 거래입니다. 서울의 7월달 거래량은 몇 건이었냐? 7월달 거래량. 거의 한 8,000건 될 거예요. 부산은 몇 건? 2,600건. 대구는 몇 건? 2,000건. 그나마 현상 유지 수준이고 서울이 분위기가 확 꺾여버린다? 그럼 부산
무사할까? 무사할까? 이런 취지의 내용이 지난 주말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8월의 거래량 딱히 많지 않다. 9월달 돼서 여기 9월 방송하고 내용이 집계가 되기 시작하면요.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까지. 추석은 언젠가요? 추석을 체크를 못했네. 추석 때 있는 주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아이고야. 추석이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이때 되면 거래량 좀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9월달 돼서 거래가 줄어들면은 8월 거래량 집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추석이 있어서 그럴 거야. 추석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까 막차 보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2600건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추석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 갑자기 한 2400건대 거래량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이미 끝났다. 올해는 끝났다.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비싼 아파트들은 여전히 움직일 거예요. 여전히 움직일 거예요. 작년에 노란색 지표 한번 봅시다. 23년도 지표 따라가다가 팍 꺾이잖아요. 꺾이잖아요. 요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싼 집은 간다. 갈 건 간다. 물론입니다. 아까 면단이 아까 전라도 모 군에서 수많은 면이 있겠죠. 면 한 10개 될라나? 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서너 개 면에 있던 학교, 중학교가 한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학교들은 문 닫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들, 이 소외받는 지역들, 안 그래도 집값 좀 헐하고 좀 인구도 좀 적고 이런 지역들은 더 망할 것이고 그나마 학교가 버텨내고 이런 지역들은 그나마 조금 살아남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산이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던 경남에 있는 도시들 인구 빨아들이고 더 팽창하고.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얘들은 이제 좀 폭망하는 동네들도 있죠. 예. 폭망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산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부산 안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들, 그 인구와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활처럼 휘어서 늘어나지는 못하고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팍 뭔가 좀 해볼라 하는데 부산 우리 2년 동안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제 뭐 좀 해볼라 하는데 서울이 꼬꾸라진다. 싼 아파트들 안 되고 비싼 아파트들 거래됩니다. 왜? 안 되는 지역, 노답인 지역들 보이거든요. 똘똘한 한채나 이런 현상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똘똘한 한채가 엄청 똘똘해서 지 혼자 잘 나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의 하락, 지금은 거의 제로성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하락으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는 것이지 얘가 지 혼자 독보적으로 잘 나간다. 주변을 깎아먹는 겁니다. 자, 비싼 아파트들 꿈틀꿈틀 올라가는 현상들 지금 한 5개월째 지금 계속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고 있거든요. 돈 많으면 저런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더 살아남고 나중에 더 빛을 볼 거니까 더 비싼 동네, 더 비싼 아파트들 그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무리하게 따라갔다가는 그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방송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오늘 481건. 한창 분위기 좋았을 때는 요 600개 넘어갔었거든요. 부산은 200건 넘어가는 날이 잘 없었는데 200건이 나왔어요. 인천, 부산, 견주어 봤을 때 부산의 거래량이 인천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대단한 거래량 수준까지는 아니더라. 그리고 뒤에 실거래 가격은 조금만 짚어볼게요. 비싼 아파트들 잘 나간다. 고점 대비 80%, 더비치 프리미어 서밋 40평대 17억, 평당 4천만원. 대구는 잘 나가봐야 평당 3천만원? 평당 3천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마에 하면은 이미 평당 3천, 평당 4천, 이미 30%? 더 비싸게 치이잖아요. 대구 아파트 69만 개, 부산 아파트
93만 개. 서울 아파트 190만 개. 부산, 서울 두 개만 견져놓고 볼까요? 부산, 서울 330만. 아파트 93만 개. 서울 930만. 아파트 190만 개. 현대 아파트 11억. 돈 완전 부자들을 제외하고 어중간한 자산으로 똘똘한 한 채의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해서 10억짜리 집에 산다. 그리고 외식 한번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런 삶이 좋은가 모르겠네요. 1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59평 16억까지 갔었는데 10억 4천. 사실 이런 게 더 많아요. 지금 비싼 아파트도 오르는 것도 있는 거 맞지만 이런 고점을 영영 회복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음. 말이 고점 대비 30%지. 영끌하고 똘똘한 한 채고 전부 다 사람들 빚내서 많이 살 것 같지만 그 젊은 사람들의 객기 정도, 젊은 사람들의 객기 정도,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갑시다. 전부 다 이렇게 무리하게 지르고 살지는 않는다. 고점 대비 103%. 새 아파트, 레미안 어반파크 신규 거래, 신고가 7억 6천. 음, 동네 럭키 이런 거 뭐 몸테크 하니 뭐니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13억 4천까지 갔는데 7억 4천. 고점 대비 45%. 몸테크의 대가 40%. 몸테크 위험 부담 너무 커졌죠. 진짜 올인해서 몸테크 한다고 빚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분담금을 수억씩 두드려 맞고 나면은 정말 살아보는 뭐합니다. 몸테크는 내가 했는데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 대단한 이 하락률만 제가 지금 여기 빠르게 표시하면 지나가는데요. 뭐 대단한 상승장이 왔습니까? 야, 네가 하락한다 그래서 내가 23년 초입에 못 샀잖아. 23년 초입에 막 35%, 40%막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와, 매력적이네요. 근데 제 말 듣고 사고 팔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렇구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21년도에, 방송이 자꾸 길어지네. 이거 안 되는데. 21년도에 부동산이, 부산은 좀 건재했지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5천 건이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만약에, 2천 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 두 달 사이에. 1, 2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물스물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간다. 그랬었습니다. 사라고 이야기하면 방송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사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왜 사라고 하면 제일 쉬우냐? 사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비싼 거 사라고 하면 사실 더 쉽습니다. 왜? 가격이 오르면요. 그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저를 계속 띄워줍니다. 와, 네 말 듣고 사길 잘했다. 야, 역시.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등시같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저거 사가지고 내 물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등시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자책합니다. 자책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편한 방법입니까? 여러분 사십시오. 이거 뭐 이거 껌값 아닙니까? 뭐 이거 LCT 이런 거 한 개도 질러주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요.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도 한 개 사주고 옆에 또 분양하면 그것도 한 개 사주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얼죽 신이니 뭐니 하면서 비싼 아파트니 뭐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요. 대다수의 우리 중산층 엄청난 재산 가진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산층 기준 뭐 범위 넓게 잡지 않습니다. 평균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 한 4.5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 요 정도 사람들, 그러니까 살궁리 하는 게 맞지. 무리하게 투자로 살궁리? 과거의 세대들은요, 이 토지에 집착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토지에 집착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에 땅 안 팔리거든요. 여기 자금 다 묶여 있어요. 잠시만요. 다 부자는 다 부자예요. 자산 기준으로 다 부자입니다. 현금화가 안 됩니다. 이 아파트 막 비싼 거 해가지고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신규 주택 거래가 한 90%입니다. 구주택 거래 거의 안 됩니다. 구주택 거래 한 10% 정도 되나? 거의 안 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우리도 그 비슷한 시장이 오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 막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걸 현금화 해가지고 뭘 해야지 생각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아파트에 이렇게 좀 많이 집착해서 비싼 아파트 살면 좋긴 좋죠. 그냥 네 좋은 아파트 있고 네 자산 많고 다 좋다. 현금화가 안 되고 씀씀이를 많이 줄여 나가야 되는 세대. 나이 평균 연령 지금 40대 중반, 10년 후면 50대가 넘어가거든요. 50대부터는 소득도 줄어드는 시기다. 6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소비도 많이 줄입니다. 소득은 말도 못하게 줄어들고 소비도 줄여야 되는 그런 시대. 지금은 우리 세대는 씀씀이를 줄여 나가기는 정말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피를 깎는 노력, 뼈를 깎는 노력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균전세가 2억 3천 정도까지 줄일게요. 뒤에 요거 아무튼 나타나면 또 영향받습니다. 역전세 이런 현상들은 전세 가격이 지금 일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요거 2년 전 아니 그 거슬러서 4년 전 부산은 어쨌든 파란색 선 2년 전만 봐도 지금 역전세 21년 부산은 많이 역전세는 안 나올 것 같네요. 많이 역전세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요. 전세 거래가 임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임대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가버렸다. 아까 그 영상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었죠.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요거 화면 전환을 제가 잘못했네요. 매번 하는 말씀이니까 자꾸 10분 내로 줄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앞으로 방송 많이 줄일게요. 시청 감사합니다.